만약 내일 아침 미국이 도료로 엔진 공급을 중단한다면 과연 우리의 KF-21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다.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은 한 나라의 항공 기술력, 나아가 국가 안보의 핵심을 상징한다. 지금까지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전투기 보유국들은 모두 자국 엔진을 기반으로 한다. 미국의 프레젠드 위트니, 영국의 롤스로이스, 프랑스의 사프란, 그리고 일본 역시 독자 엔진 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이 이 경쟁에 뛰어든다는 것은 곧 세계 군사기술의 정점에 도전한다는 뜻이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KF-21용 국산 엔진 시제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외 언론이 술렁였다. CNN은 이를 두고 한국의 엔진 독립선언이라 보도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세계 7대 전투기 강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신호탄이라 평가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독자 전투기 개발은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세계가 이제는 경의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찬사 뒤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섭씨 1600도를 견디는 합금, 연소 효율을 극대화하는 냉각 기술, 그리고 수천 시간에 걸친 내구성 시험. 그 어느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계 제작이 아니라 국가 기술력과 의지를 시험하는 싸움이다. 지금 한국은 그 싸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지금, 이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장벽 앞에서 멈춰설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FA50이 수출될 때마다 엔진이 미국산이니까 가능하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CNN은 KF-21 프로그램이 최대 52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낼 것이라 분석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방산산업이 세계 무기시장의 새로운 균형추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외신의 논조가 이렇게 급변한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한국이 실제로 기술적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다. 전투기 개발은 기술, 외교, 산업이 복합적으로 얽힌 국가 프로젝트다. 특히 엔진 독립은 단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 자산이다. 미국의 F-35가 수십 개국에 판매되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니다. 엔진 공급권을 가진 미국은 동맹국의 무기체계까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는 처음으로 이 족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하다. 엔진 개발은 세부 기술 하나하나가 수년의 연구와 실패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프레젠드 휘트니가 F119 엔진을 완성하기까지 20년 이상이 걸렸고 수많은 시제 엔진이 폭발했다. 러시아의 AL-31 시리즈도 마찬가지였다. 그만큼 엔진은 모든 기술의 집약체라 불린다. 한국은 이제 그 긴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지금의 외신 보도는 분명 기회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압박이기도 하다. 언론의 찬사가 과도한 기대를 불러오면 실제 성과가 늦어질 때 그만큼의 비판이 따라온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계획과 지속적인 성과 공개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험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핵심 부품이 이미 상용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신뢰는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전투기 산업의 역사는 이미지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프랑스 라팔이 인도 수출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것도 기술적 우위보다 긍정적 여론 형성과 정보전의 힘이 컸다. 반대로 터키의 TFX 프로그램은 부정적인 보도와 불안한 공급망으로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 언론의 프레임이 무기 수출 시장을 좌우하는 시대다. 한국이 지금 CNN과 파이낸셜 타임스의 집중 조명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의 주목이 오래가려면 그만큼의 실체가 필요하다. 엔진 시제품이 실제 양산과 실전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시험대다. KF-21이 완전한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하늘을 날 수 있다면 한국은 단순한 방산 수출국을 넘어 항공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 반면 그 과정이 지연된다면 지금의 찬사는 한순간에 차가운 비판으로 바뀔 것이다. 결국 이 싸움은 기술의 싸움이자 신뢰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 신뢰는 숫자와 데이터로만 증명된다. 엔진의 고온 내구 시험, AES, A 레이더의 탐지거리, 항공전자 장비의 반응 속도, 이런 구체적 성과가 쌓여야만 외신의 시선이 일시적 관심에서 영구적 신뢰로 바뀐다. 이제 한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엔진 독립이라는 거대한 꿈을 단순한 구호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진짜 역사로 만들 것인가? 지금의 청색 화염,
그 짧은 순간에 담긴 불꽃은 단순한 시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한국 기술의 의지이자 더 이상 남의 허락 없이 하늘을 지배하겠다는 선언이다. KF-21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력한 스텔스 외형이나 초음속 기동 능력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진짜 전투기를 전투기로 만드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시스템과 부품들이다. 엔진, 레이더, 항공전자 장비, 임무 컴퓨터, 연료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비로소 한 대의 전투기가 완성된다. 그래서 KF-21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비행체 개발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방산 밸류체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는 그 상징적인 출발점이다. 과거에는 탐지거리와 정밀도가 낮은 수입형 레이더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그 성능이 3배 이상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레이더는 이미 유럽 시장에 첫 수출을 시작했고 스웨덴의 사브나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산 핵심 반도체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제품의 판매가 아니라 기술 신뢰의 확보를 의미한다. 특히 RFIC가 개발한 질화갈륨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기반 반도체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고주파 대역에서의 출력 효율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며 전자전 수행 능력을 한 단계 높였다. 한국이 이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레이더 부품을 수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동시에 유럽과 중동 시장에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까지 확보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레이더 하나만으로 전투기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전투기의 두뇌라 불리는 임무 컴퓨터 역시 국산화가 진행 중이다. 하나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동 개발한 임무 컴퓨터는 조종사의 판단을 보조하고 각종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한다. 전투 중에는 단 1초의 판단 차이가 생사를 가른다. 데이터를 통합해 즉시 시각화하는 이 시스템 덕분에 KF-21은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전투 판단이 가능해졌다. 또한 음성 제어 시스템과 전자광학 추적 장비도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 과거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 이전이 거부되었던 분야였지만 한국 연구진은 끈질긴 실험을 통해 스스로 해냈다. 이런 성과는 단순히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수준을 넘어 항공전자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이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접목한 전술보조 시스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물론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이다. 그러나 심장만으로 생명이 유지되지 않듯 엔진을 받쳐주는 수많은 부품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보조 동력장치, 연료 시스템, 유압장치, 각종 제어 밸브 등이 그것이다. 하나하나가 전투기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2028년까지 KF-21에 공급할 17종의 핵심 부품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부품에는 단순한 볼트나 너트가 아니라 항공기 전체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정밀 기계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조 동력 장치는 엔진이 정지했을 때도 전력을 공급하고 조종사가 비상 상황에서 기체를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장치의 국산화는 단순한 부품 독립을 넘어 생존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KF-21은 점점 더 많은 부분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표를 달고 하늘을 날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방산 밸류체인의 진화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핵심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설계 변경이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마다 해외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납기 지원은 물론 기술 유출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반면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면 해외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남아 국가가 고습도 환경에 맞는 냉각 성능을 요구하거나 중동 국가가 고온 지역용 엔진 내구성 강화를 요청할 때 한국은 자체적으로 설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자립이 가져오는 수출 경쟁력이다. 전투기 수출은 단순히 기체 판매로 끝나지 않는다. 유지 보수, 부품 교체, 성능 업그레이드까지 이어지는 30년 이상의 긴 생애 주기가 있다. 미국이 F-16과 F-35 프로그램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는 이유도 초기 판매보다 이 장기적 서비스 수익 덕분이다. 한국이 KF-21을 통해 이 시장에 본격 진입한다는 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뜻이다. 과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사례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처음에는 엔진과 변속기를 일본에서 들여와 조립만 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현대와 기아가 자체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완성차 산업이 만들어졌다. 지금의 KF-21 프로젝트는 그 역사적 궤적을 항공산업에서 다시 밟아가고 있다. 국산 엔진이 완성되는 순간 한국 항공산업은 비로소 완성차에 해당하는 완전한 독립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냉정하다. AESA 레이더나 항공전자 장비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세계 최고 수준과는 간극이 있다. 미국의 최신 AESA 시스템은 이미 인공지능 기반 전자전 기능을 통합했다. 한국이 단순한 추격자에 머물지 않으려면 곧바로 차세대 기술로 도약해야 한다. 다행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지라갈륨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다. 이를 통해 조기 경보기, 위성통신, 6세대 전투기 플랫폼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이처럼 부품 국산화의 흐름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를 넘어 전략적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 KF-21은 더 이상 조립품이 아니다. 한국이 만든 부품, 한국의 엔진, 한국의 전자장비가 하나로 통합된 독자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엔진 독립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남아있을 뿐이다. 전투기의 심장은 단연 엔진이다. 아무리 정교한 레이더와 첨단 항전 장비를 갖추었더라도 엔진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한국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심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이다. KF-21 엔진 개발은 단순히 새로운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천 개의 세부 기술이 정밀하게 얽힌 거대한 시스템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이 중 단 하나의 소재, 단 한 번의 설계 오류가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손가락에 꼽힌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일본이 그 예다. 이제 한국이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려 한다. 엔진의 기본 원리는 단순해 보인다. 공기를 흡입해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하여 폭발시킨 뒤 그 힘으로 터빈을 돌려 추진력을 만든다. 그러나 그 단순한 과정 속에 수백만 개의 물리적, 화학적 방정식이 숨어 있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도는 섭씨 1600도를 훌쩍 넘는다. 대부분의 금속은 이 온도에서 녹아내린다. 따라서 엔진 개발의 핵심은 바로 이 고온을 견디는 소재와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냉각 기술에 달려있다.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소재였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이미 섭씨 1680도를 견디는 블레이드 합금과 냉각 구조를 확보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발전소형 터빈과 전투기용 엔진은 전혀 다른 세계다. 발전소 터빈은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반면 전투기 엔진은 초고속 회전과 고도 변화, 급격한 압력 변동에 시달린다. 이 모든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 즉, 발전용 기술을 단순히 옮겨올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한국 연구진은 항공 전용 초합금과 정밀 가공 기술을 새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GE-F414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며 세계 3대 엔진 제조사의 주요 부품을 납품해온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라이선스 생산은 주어진 설계도를 따라가는 것일 뿐, 독자 개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다. 설계, 재료, 성능 목표, 냉각 방식, 코팅 기술을 모두 처음부터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패는 필연이다. 그러나 실패는 곧 데이터가 된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쌓여 기술이 완성된다. 미국의 프레스 앤드 휘트니 역시 F119와 F135 엔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십 번의 블레이드 파손과 연소 불안정을 겪었다. 러시아의 AL-31 엔진도 수십 년간 개량과 실패를 반복하며 지금의 형태에 이르렀다. 한국 역시 이 과정을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데이터를 쌓는 것이다. 연구진들은 시험실에서 하루에도 수백 번의 온도 변화를 반복하며 엔진의 한계를 시험한다. 푸른 화염이 솟구치는 시험 장면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기술 축적의 역사다. 이번에 제작된 시제 엔진은 기존 F414 대비 약 10에서 15% 더 높은 출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향후 무인 전투기나 차세대 KF-21 개량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한다. 시험 장면에서 분출된 파란 화염은 정상 연소를 뜻한다. 그것은 국내 엔진 개발이 이제 연구 구호 단계를 넘어 실제 기술적 진전에 도달했다는 상징이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지상시험만 최소 2년 이상이 필요하고 이어지는 비행시험에서 수천 시간을 버텨야 한다. 그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결함을 잡아내야만 비로소 양산이 가능하다. 냉각 기술은 엔진 생존의 핵심이다. 터빈 블레이드는 지속적으로 초고온 가스에 노출된다. 이를 견디기 위해 내부의 머리카락보다 얇은 미세한 구멍을 뚫고 그 속으로 차가운 공기를 순환시킨다. 그 정밀도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단위로 측정된다. 0.05mm의 오차만 발생해도 블레이드 전체가 파손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미세 가공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레이저 천공, 3D 프린팅, 특수 코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
두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크리프 시험 장비를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 수천 시간 동안 금속이 열과 압력에 얼마나 견디는지 데이터를 축적 중이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단기 성능 측정이 아니라 실제 운용 10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로와 손상까지 예측하게 한다. 이런 장기 데이터를 확보해야만 신뢰할 수 있는 엔진이 탄생한다. 결국 엔진은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시간과 실패의 총합이다. 냉각 외에도 진동과 소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전투기는 급격한 회전과 고속 기동을 반복한다. 그때 발생하는 진동은 단순히 조종사의 불편을 넘어 레이더 탐지와 부품 피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연구진은 이를 줄이기 위해 회전축의 균형 설계, 고강도 베어링, 그리고 압축기의 회전 안정성을 정밀하게 조정하고 있다. 이 작은 개선 하나하나가 전체 엔진의 수명과 성능을 좌우한다. 차세대 스텔스 엔진 설계도 연구 중이다. KF-21 블록 이 이후에는 엔진 배기구의 적외선 신호를 줄이는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배기 노즐을 특수 형상으로 만들어 열 신호를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추진력 향상이 아니라 적의 탐지 시스템을 회피하는 생존성 기술이다.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스텔스 노즐 구조를 연구 중이다. 엔진 개발은 기술뿐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창원 시험장에서 처음 점화 버튼을 누른 연구원의 손끝, 그 순간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정상 연소를 확인했을 때 그들이 흘린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 드디어 스스로의 심장을 뛰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의 눈물이었다. 그 한순간이 수년간의 고통과 연구를 모두 보상해 주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막대하다. 만약 KF-21용 엔진을 완전히 국산화한다면 수출 시 미국의 수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협상력의 비약적 향상으로 이어진다. 동남아나 중동 국가들은 신속한 납품과 독립적 운영을 원한다. 미국산 엔진을 사용할 경우 행정적 제약이 많지만 국산 엔진을 사용하면 한국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반대로 국산화에 실패한다면 언제든 공급망 병목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엔진 자립은 기술 문제를 넘어 외교와 경제의 문제인 셈이다. KF-21 엔진 프로젝트는 이제 막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 기술, 시간, 자금, 그리고 의지의 싸움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수많은 산업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산업이 그 증거다. 이제 그 성공의 공식이 항공 엔진에도 적용될 차례다.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뿐이다. 이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엔진은 반드시 하늘을 날게 될 것이다. KF-21의 엔진 독립이 단순한 기술 성취를 넘어 국가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 무기 시장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거대 방산 그룹들이 독점해왔다. 이들은 무기뿐 아니라 엔진, 부품,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서비스까지 장악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판도가 바뀌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해 기존 강대국들의 수출 여력이 줄어들자 새로운 신뢰 가능한 공급국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바로 그 자리에 한국이 서 있다. CNN이 한국의 엔진 독립 선언은 동북아 전략 균형을 뒤흔들 것이라 보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보유하게 되면 더 이상 미국의 수출 승인 절차에 묶이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폴란드,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 잠재 고객국들은 정치적 제약이 적은 공급자를 원한다. 지금까지는 엔진이 미국산이라 모든 계약에 미국 정부의 허락이 필요했지만 국산 엔진이 장착된 KF-21은 오직 한국 정부의 결정만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차이를 넘어 국가 주권의 문제다. 경제적 파급력도 엄청나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하면 단순히 기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엔진, 부품, 업그레이드 서비스까지 통합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전투기 한 대의 판매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유지 보수 시장을 독점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F-16과 F-35 프로그램을 통해 동맹국들을 사실상 묶어두고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도 이 구조 덕분이다. 이제 한국이 그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KF-21의 엔진 독립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린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평가하며 기술 협력을 제공해왔지만 핵심 기술만큼은 철저히 제한해왔다. 그 이유는 한국이 독자적 기술력을 갖추는 순간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부상을 새로운 경쟁으로 인식한다. 특히 중국은 제220 전투기를 개발했지만 아직도 엔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AL-31 계열 엔진을 개량한 WS-15가 있지만 안정성과 신뢰성 면에서 서방보다 뒤처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KF-21과 국산 엔진을 실전 배치한다면 동북아의 전략 지형은 바뀔 수밖에 없다. 러시아 역시 긴장하고 있다. 자국의 Su-17은 아직 양산이 지연되고 있고 수출 실적도 미미하다. 그 틈을 한국이 메우고 있다. 폴란드가 FA-50, K2, K9을 대규모로 도입한 이후 유럽 각국이 한국산 무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KF-21까지 본격적으로 수출 시장에 진입한다면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에 이어 전투기 시장까지 점령하게 된다. 미국이 동맹의 군사력을 조정하던 시기에 한국은 독자 노선으로 새로운 축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국산 엔진은 외교의 무게중심을 바꾼다. 과거에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어떤 수출 계약도 체결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한국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자주적 외교의 출발점이다. 또한 국산 엔진이 적용된 KF-21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어느 블록에도 속하지 않는 채 3의 선택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중동, 동남아, 동유럽 국가들이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무기를 사면서 동시에 정치적 간섭을 피하고 싶어한다. 한국은 바로 그 틈새를 파고들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단순한 방산산업의 성장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은 이제 기술과 외교를 동시에 수출하는 나라가 되려 하고 있다. 엔진 독립은 그 상징적인 전환점이다. 만약 한국이 2030년까지 독자 엔진 개발을 완성한다면 세계 항공 엔진 시장에서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 두 번째 독립국이 된다. 이는 단지 방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술 주권의 문제다.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기술을 공급하는 나라로의 변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도약이다. KF-21 프로젝트가 특별한 이유는 여기 있다.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고 있다는 점이다. 항공 엔진 기술은 발전용 가스터빈, 우주 발사체, 드론, 인공지능 추진체로 확장될 수 있다. 즉, 군사 기술이 민간 산업으로 파급되어 국가 전체의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는다. 반도체와 조선, 배터리 산업이 세계 정상에 오른 지금 한국은 항공 엔진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 하고 있다. 그것이 완성되면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주도국으로 올라서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장기적인 투자다. 엔진 개발은 1에서 2년의 단기 사업이 아니다. 미국이 F135 엔진을 완성하기까지 3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한국 역시 꾸준한 예산과 인재 양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전략적 협력이다. 완전한 고립은 위험하다. 필요할 경우 선진국과의 공동 연구나 부품 협력을 통해 기술을 단계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셋째, 국민적 합의다. 엔진 개발은 실패와 지연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을 세금 낭비로 보지 않고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결국 엔진 독립은 기술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우리는 여전히 외국산 엔진을 사용하며 안정적인 길을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길은 언제나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길이다. 반면 국산 엔진의 길은 험난하지만 그 끝에는 완전한 자립이 있다.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그리고 수백 명의 연구진이 택한 길은 바로 그 험한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하다. 이제 KF-21의 엔진 독립은 단순히 한국 방산의 미래를 넘어 세계 전략 지형의 일부가 되었다. 미국의 기술 패권,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불안정한 공급망 사이에서 한국은 새로운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변화는 단지 군사적 독립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자율화라는 더 큰 의미를 품고 있다. 전투기의 심장이 국산화되는 그날, 한국은 기술뿐 아니라 외교에서도 진정한 독립을 선언하게 될 것이다.